토지를, 새만금을 바삭하게 분석하는 토지쟁이 빠시기의 조영식입니다. 오늘 제가 미팅이 있어서 지금 현장에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잠깐 먼저 남기고 나가려고 합니다. 사실은 토지 투자하면 가장 지금까지 도전하지 못했던 이유가 두려움이 아마도 황금성, 그러니까 이게 안전할까? 내가 여기 들어가서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건 아닐까? 이게 진짜 쉽게 말하면 황금성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투자를 참 못했던 분들이 많은데 총선 이후부터는요, 새만금이 정말 급격하게 관심이 있던 이 투자자들이 몰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투자자들이 몰린다. 자, 공급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수요가 많다. 당연히 값은 오르겠죠. 이젠 제가 봤을 때요, 우리가 그동안에 주택 투자, 아파트 투자 같은 걸 하셨다면 이제는 땅이 그 황금성까지 더 높은 수익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사고 나면 잘 팔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렇죠? 더 좋은 자리, 또 더 좋은 자리를 좀 더 싸게, 이런 조건들이 여러분들한테 갖추게 된다면 매도하는 타이밍에 또 잡기가 더 편하거든요. 늦게 들어가면 또 그만큼 못 빠지고 나오는 이런 매수 타이밍을 못 잡는 경우가 또 많잖아요.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자, 총선 이후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자, 이제 새만금이 될까 말까 했던 것들이 지금 우리 총선에서 그 자리를 확보한 게 180석이 현재 민주당이 차지하게 되면서 이제는 여기에 아파트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 이런 흐름을 여러분 좀 읽으셔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사실은 이번 총선 이후에 그 기존의 부동산 정책에서는 크게 변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변화가 있다면 제가 잠시 후에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계속해서 추진해 왔던 것들을 이제는 쉽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저는 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 정부에서 계속해서 아파트 규제 정책으로 인하여 대출 규제 정책까지 이어지면서 계속 이어졌고, 그래서 투자자들이 토지로 옮기게 됐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규제 정책이 풀어지는 게 아니라 그 규제 정책은 계속 가면서 또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아파트 전세가 2+2, 그러니까 2년 했던 게 4년으로 연장하는 정책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기존의 아파트를 투자했던 분들은 4년이 이제 묶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갭 투자하고 내가 투자의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놨다고 한다면 제가 들어가겠습니까? 이제는 아파트로 투자하기가 거의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전세 물량이 감소할 거고 전세 가격이 또 상승할 거고, 이렇게 매매 전세 갭 투자들이 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현 정부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이제 답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발표한 28일의 기사 중에요, SOC 예산들이 앞으로 이 건설업자들을 돈을 쓸 수 있게 나라 돈이 어디로 쏟아지는지 이걸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똑똑한 투자자들은 총선 이후에 벌써 새만금에 몰리고 있는 거고요. 자, 여러분, 제가 새만금에 대한 기사는 잠시 후에 한번 말씀드릴 건데, 자, 모든 똑같은 곳에 땅을 산다고 지금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나라에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완전히 산업이 바뀌고 비대면 사업, AI 사업, 스마트 사업으로 가겠다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큰 틀을 얘기하자면 모든 땅이 다 돈이 되는 게 아니라요, 저 황금성이 이렇게 좋은 부분은 개발지인데도 입지가 좋은 땅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주택보다 이제 토지가 더 이 개발지일 경우에 유동성이 좋다는 뜻입니다. 내가 산 토지가 개발 행위가 가능한 토지에, 이 땅에 내가 산 토지가 개발할 수 있는 땅이다 보니까 시행사가 탐내고 내고 투자자들이 탐내는 땅이라면 아파트보다 훨씬 황금성이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이제 10년 이상 보고 투자를 합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맹지를 또 잘못 사는 경우도 생기는 거고요. 시작부터 잘못된 단추가 있다면 여러분 끝까지 옷을
단추가 끝까지 잘못 잠궈지게 되잖아요. 맹지를 사서 묵은지처럼 묵어두신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묵은지는 맛이라도 있죠. 제발 이제는 그런 묵은지 투자는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이제 뉴스를 보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투자를 앞으로 이끌어가냐? 정책을 봐야 된다. 아니, 나라에서 죽으라고 규제하고 있는데 그 정책에 올라가지 마라. 나라에서 밀어주는 정책으로 가자. 이 국책 사업으로 새만금을 하겠다는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스마트시티, 사회간접자원, 디지털 산업 결합할 수 있는 이 국책 사업을 집중하라라고 여러분 이렇게 딱딱 종이 쳐진 겁니다. 여러분, 종소리가 울리십니까? 저는 이 종소리가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들려왔기 때문에 설렌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고요. 자, 여러분께서 이 정책을 읽어갔다라면 나도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삶을 꿈꿀 수 있겠구나가 바로 새만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기를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가 부양할 건지, 왜 2년이라는 이 대통령 선거 전에 하고 싶은 추진 방향을 읽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정치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돈이 어디로, 이 경제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새만금의 가치가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새만금의 태양광 선도 사업과 수변도시 조성 사업을 착공하겠다라는 걸 확실히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거를 이제 의지를 확고히 밝혔다라는 거. 거기에 저는 초점을 맞춘 겁니다. 예상 비용이 22조 정도 되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이제 도시 재생 사업으로 인하여 문 대통령이 직접 우리 수변도시 조성 사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투자 기간을 평균 2023년에서 2025년, 약 지금으로부터 3년과 5년 사이에 수익이 날 수 있는 땅으로 가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정책을 미리 읽고 가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이 정책이 이렇게 기간을 정확히 지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내 투자처는 어디로 정할지 이제 좀 여러분들께서 감을 잡으셨습니까? 저는 최대한 정말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단어를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정치와 경제와 또 이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여러분들께서 좀 따뜻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이다 보니까 너무 또 재미있게 하다는 게 좀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번 2020년, 이 2020년이 새만금을 투자하시는 이 일반 서민이라면 전 최고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앞으로 2년이 대통령 선거 전에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새만금은 계속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고 늘어날 거라는 것을 예상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국가에서 이렇게 지금 밀어주고 있다는 게 기사로 계속 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다면 제가 장담하겠는데 2020년도에 내가 살 수 있던 자금으로 쉽게 100평을 산다면 내년에는 50평밖에 못 살 거고, 돈이 여유가 돼서 500평을 살 수 있던 거 내년에 가면 200평밖에 못 산다는 거, 그걸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황금성까지 좋은 새만금의 투자처입니다. 그것도 토지로 내가 정말 잘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것, 아무 땅이나 사면 안 된다는 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새만금에는 완전히 정말 투자하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땅을 전문가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황금성까지 정책이 좋도록 밀어주고 있잖아요. 세 번째, 국책사업으로서 이제 새만금을 완전히 또 밀어주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이 타이밍을 잡으셔야겠습니까? 지켜만 보고 계셔야겠습니까? 자, 투자해 놓으신 분들한테는 박수 쳐줄 일이고요. 아직 투자를 하지 않으셨다면 이 타이밍을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토지쟁이 빨시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캔디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